100% 원리가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이 영상이 코어의 전부입니다. 주사기가 우리 복강의 부피이고 늘어나는 풍선은 우리의 디스크입니다. 복강의 부피를 탄탄하게 잘 부풀리는 분들은 디스크가 눌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코어를 키우라는 얘기를 할 때마다 내면에 깊은 목소리가 나오죠. 그래서 코어가 뭔데? 그게 대체 뭔 뜬구름 잡는 소리야? 코어가 복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복근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장요근이라고 생각해서 장요근 강화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꼭 틀린 건 아닌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그럼 또 이런 설명이 나오죠. 몸을 지탱하기 위해 쓰는 전신이 모두 코어다. 근데 이런 생각 자체가 또다시 뜬구름 잡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한번 배에 손을 올리시고 숨을 들여 마시면서 배를 확장해 보세요. 앞쪽으로는 다들 잘 나올 것 같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앞, 뒤, 좌우 그리고 각각 사선 방향으로 내 손을 밀어낼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옆구리 배 쪽에 손을 올리고 숨을 들여 마시면서 양옆으로 밀어내 보세요. 그리고 사선 방향에 한번 올려두고 숨을 들여 마셨을 때 확장이 되는지 보시고, 그리고 허리 뒤쪽 여기에도 숨을 들여 마셨을 때 확장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의외로 옆구리 쪽이나 허리 쪽으로는 잘 채워지지 않을 겁니다. 이 방향 중 하나라도 움직이지 않는 분들은 코어가 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숨을 앞쪽으로 다 채우고 난 다음에 양옆에 공기가 채워졌다, 이런 분들도 사실 코어가 약한 겁니다. 바로 숨을 양옆으로 채울 수 있거나 허리 쪽으로 채울 수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단단한 느낌들이 잘 나야 돼요. 제 환자분들 중 심한 분들은 숨을 들여 마셔서 배를 확장하라니까 아예 배 쪽으로 공기를 넣는 방법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흉식만 하셨기 때문에 가슴 쪽으로만 계속 호흡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숨을 들이셨을 때 배에 공기가 찬다는 느낌이 뭔지 모르는 분들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슴에 양손을 얹고 명치 위까지만 45도 각도로 숙여주세요. 명치 아래쪽은 일자로 놔두시고 숙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숨을 모두 내쉰 후에 가슴 쪽을 누르고 배 쪽으로만 들여 마실게요. 이 자세는 흉곽을 눌러주는 자세이기 때문에 숨을 들여 마실 때 가슴 쪽으로 확장되는 걸 막아줍니다. 근데 정말 약한 분들은 이 상태에서 어깨를 으쓱하면서 확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 다시 한번 가슴에 양손을 얹고 명치 위쪽으로 45도까지 굽혀주고 숨을 쉴 때 어깨에 들리면 안 됩니다. 그 상태에서 들여 마셔보세요. 그러면 배로 채워질 겁니다. 요추를 그림으로 보면 조금 외롭게 골반에서 척추 하나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장기들이 있어서 어떤 구조물을 더 만들기가 애매해요. 만약에 인대 같은 구조물을 더 빽빽히 만들었다라고 하면 장기들이 들어갈 공간이 조금 부족해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부 쪽이나 허리 쪽에 여러 겹의 근육들을 덧대서 만들었죠. 예를 들어 복부 근육에는 복행근, 내복사근, 외복사근, 그리고 복직근 등등으로 척추를 안정화해야 되는 거죠. 코어를 나눠보면 이너코어, 아우터코어 되게 많은데 우리는 이너코어만 볼 겁니다. 그리고 이 이너코어도 나눠보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복행근, 다혈근, 골반 기저부 등등. 근데 이것까지 다 보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너코어 중에 복횡근만 볼 겁니다. 이 복횡근은 배 앞쪽부터 허리까지 다 둘러싸고 있는데 코르셋이라고 보시면 돼요. 웨이트를 하시는 분들이나 리프팅을 하시는 분들은 허리 벨트를 따로 복압 벨트라고 부르잖아요. 이 벨트들이 허리를 보호하는 용도라기보다는 복압을 높이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복압 벨트처럼 복행근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 큰 무게를 뽑을 때 배가 이렇게 부푸는 겁니다. 복잡하게 들어가자면 복압을 잡는 게 숨을 다 뱉으면서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복강을 빵빵하게 만들어서 복압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척추의 디스크를 볼 때 복강을 빵빵하게 부풀려야 요추의 디스크도 빵빵해질 수 있습니다. 보일의 법칙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복행근이 앞뒤 좌우 사선 방향으로 제대로 부풀지 못하게 되면 몸통의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겉에 있는 큰 근육들이 긴장도를 올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기립근이나 배둔근 등등요. 항상 뻐근한 느낌이 있을 겁니다. 복부나 허리 쪽에 어느 방향에 손을 두고서도 제대로 확장시킬 수 있다면, 더 나아가서 엄청 빵빵해서 단단하다라고 느낄 정도가 된다면 코어가 강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검색해보면 코어 운동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운동을 하면서도 내가 어떤 목표가 있는지 지표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막막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운동들을 따라하는 목적이 복행근의 힘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복행근의 힘을 키우는 게 뭐라고 했죠? 몸통을 제대로 부풀려서 체간의 안정성을 얻는 거죠. 그리고 복행근이 앞뒤, 좌우 각각의 사선 방향까지 제대로 부풀릴 수 있다면 횡격막이나 골반 기저근까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코어를 강하게 한다 혹은 코어 운동을 한다 라는 건 내가 몸통을 360도 어느 방향으로든 확장시킬 수 있고 척추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적인 코어 운동보다는 동적인 코어 운동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께서 복행근이 강화되고 어느 방향이든 제대로 확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 동적인 코어 운동이 절대 두렵지 않을 거예요. 예측하지 못하는 측면에서 힘이 들어온다라고 할지라도 코어가 강하기 때문에 다칠 확률이 매우 줄어듭니다. 코어에 대해서 막막하거나 혹은 코어 운동을 따라할 때 이게 뭔가 싶은 분들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지금까지 페인랩이었습니다.